속보, 이강인 향한 폭탄 발언. 솔직하게 말할까요? 엘리케, 벤투, 이영표까지 모두 이강인 향한 한 목소리 폭탄 발언 파장. 디귿디귿. 이강인의 시즌 첫 경기로 예정됐던 트로페 대 샹피옹 프랑스 슈퍼컵 중국 경기가 취소됐다. PSG가 4일 한국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8월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AS 모나코와의 트로페 대 샹피옹 결승전이 연기됐다고 전했다. 구단은 8월 8일 베이징에서 예정됐던 트로페 대 샹피옹 2024가 추후로 연기됐다. 제29회 대회인 이번 대회는 최종적으로 중국에서 열릴 수 없을 것이다. 리그 1 우승팀과 2위 팀인 양 구단의 맞대결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전한 프랑스 언론 르키프는 프랑스 프로축구연맹 LFP 이 연기를 결정했다. 원래 이 경기는 프랑스와 중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이 아이디어는 시진핑 주석이 지난 5월 프랑스를 방문하면서 발전했다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국 행정부의 부담으로 인해 이 경기가 열리지 못하게 됐다. LFP는 경기를 준비하고 중계방송사와 프로모터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승인을 받지 못했다. LFP는 이제 스스로 이 경기를 치를 새로운 날짜와 장소를 찾을 것이다. 아마 중국에선 열리지 않을 것이다. 콩고민주공화국이 이번 여름 개최를 추진했지만 선정되지 않았다 라고 전했다. 이 경기는 이강인의 2024에서 2025 시즌 PSG 소속 첫 경기로 기대를 모았다. PSG는 당초 중국 프리시즌 투어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르키프는 지난달 21일 보도를 통해 코로나19를 제외하고 2012년 이래 처음으로 PSG는 오프시즌에 해외 투어를 하지 않는다. PSG는 선수들의 아주 바쁜 여름 국제대회 일정으로 인해 중국 투어를 취소했다 라고 전했다. 현재 유럽축구연맹 UEFA 유로 2024, 남미축구연맹 CONMEBOL 코파 아메리카 그리고 오는 7월 24일부터 파리올림픽까지 열린다. 정말 많은 국제대회 일정으로 인해 주요 선수들이 투어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 언론은 최초의 이번 여름 보드지는 미국 투어를 원했다. 하지만 충분한 재정적인 이득이 보이지 않자 구단은 아시아로 눈을 돌렸다. 한국이 중국으로 선택되기 이전에 주요 옵션이었다 라면서 지난해 구단은 일본과 한국 투어를 통해 2,500만 유로 약 372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 라고 밝혔다. 이때까지만 해도 트로페 대 샹피옹은 베이징에서 예정대로 진행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취소되면서 PSG는 해외 일정을 잡을 필요가 아예 사라졌다. PSG는 지난해 일본 오사카, 그리고 대한민국 부산을 돌며 프리시즌 투어를 진행했다. 당시 이강인이 PSG에 입단한 직후였고 이강인은 곧바로 프리시즌 투어에 참여했다. 당시 일본에서 알나스르, 사우디아라비아, 세레스 오사카, 일본, 인터 밀란, 이탈리아를 상대한 뒤 부산으로 건너와 전북현대와 친선 경기를 치르고 돌아갔다. 이강인은 입단 첫 시즌인 지난 2023에서 2024 시즌 공식전 36경기 5골 5도움을 기록했다. 시즌 도중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그리고 아시아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에 차출됐지만 그는 팀의 주축 미드필더로 활약했다. 특히 이강인은 툴루즈와의 트로페 대 샹피옹 결승골과 MVP를 이끌었으며 팀의 도메스틱 트래블 리그 1, 쿠프 드 프랑스, 트로페 대 샹피옹에 일조했다. 지난 6월 A매치 이후 마요르카로 건너가 훈련과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강인은 곧 PSG에 합류해 새로운 시즌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강인 상황 악화된다. 음바페와 뛰다가 7골, 공격수에게 패스 건넨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3일 한국 시간 맨유는 이번 여름 레시포드에 대한 제안을 들을 예정이다 라며
레시포드는 이적료로 8천만 파운드, 약 1,408억 원을 책정했다 라고 보도했다. 이어 맨유는 2028년에 계약이 끝나는 레시포드를 현금화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시즌 기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적료를 낮출 수 있다 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시즌이 끝날 무렵 그는 파리 생제르맹에 연결됐다. 킬리안 음바페, 레알 마드리드 대체자로 언급된 바 있다 라고 전했다. 2005년 맨유 유스팀을 시작으로 줄곧 맨유에서만 뛴 레시포드는 구단의 핵심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지난 시즌 내내 경기력이 떨어졌다. 지난 2022에서 23시즌 총 56경기서 30골 11도움을 기록한 것과 다르다. 총 43경기서 8골 5도움에 그쳤다. 프리미어리그 33경기 중 단 7골만 넣었다. 부진과 함께 팀 내 분위기까지 망쳤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영국 매체 디 애슬레틱은 레시포드가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의 한 클럽에 다녀온 뒤 구단 훈련에 불참했다 라고 보도했다. 그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 FA컵 뉴포티 카운티와 4라운드 경기에 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알고 보니 클럽을 갔다 온 사실이 알려졌다. 클럽을 다녀온 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훈련과 경기에 빠지게 된 것이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레시포드는 라커룸 내 위상을 잃으면서 동료들과 관계가 껄끄러워졌다 라며 일부 선수들은 레시포드가 이른 시간까지 클럽에서 놀다가 다음날 아침 훈련에 불참한 것에 실망했다 라고 밝혔다. 인내심이 바닥난 맨유는 레시포드를 떠나보낼 계획이다. 레시포드에 대한 관심을 줄곧 드러낸 파리 생제르맹이 유력한 행선지로 떠올랐다. 영국 매체 토크 스포츠는 파리 생제르맹이 올여름 레시포드 영입에 나설 것이다. 오랫동안 레시포드를 주시해왔다. 며 음바페의 대체자로 레시포드를 낙점했고 레시포드도 맨유에서 불안한 입지로 이적을 결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3. 이강인 중원 파트너로 김민재 수비 동료를 MF 보강 원하는 PSG. 키미히에게 접근 시작. 팔리냐 합류가 이적 촉진할 것. 프랑스 RMC 스포츠는 4일 이하 한국 시간 요주아 키미히의 이름이 다시 PSG 위 회의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 라고 보도했다. 키미히는 그간 바이에른 뮌헨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아왔다. 중원에서 성실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경기를 만드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했다. 키미히의 이적설이 처음 전해진 것은 아니다. 지난해 FC 바르셀로나의 스트라이커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는 키미히의 바르셀로나 이적을 지지했던 바 있다. 뮌헨에서 키미히와 함께 활약했던 레반도프스키는 바르셀로나 이적 후 난 키미히에게 바르셀로나는 이적할 가치가 있는 팀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곳의 환경은 뮌헨과 다르다. 뮌헨과 바르셀로나는 커다란 팀이지만 모든 것이 다르다 라며 키미히에게 이적을 추천했다. 당시 바르셀로나는 세르히오 부스케츠의 대체자를 구해야 했고 실제로 키미히 이적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뮌헨과 키미히의 계약은 2025년 종료된다. 구단과 키미히는 계약 연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젠 이적으로 무게에 추가 기울고 있다. 지난 시즌 후반기 키미히는 미드필더가 아닌 오른쪽 풀백으로 출전했다. 과거에 풀백으로 뛴 바 있는 키미히는 줄곧 미드필더로 뛰길 원한다고 밝혀왔다. 키미히와 뮌헨의 이별이 이렇게 가까워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6월 스카이 스포츠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이적이 이제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다. 키미히는 가까이는 올해, 멀게는 내년 바이에른 뮌헨을 떠날 수 있다 라고 전했다. 이후 RMC 스포츠는 4일 PSG는 이번 여름 중원 강화를 원하며 최근 독일 대표팀의 일원으로 유로에 나서고 있는 키미히에 대한 관심에 다시 불을 지폈다 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현재 키미히는 주앙 네베스보다 접근이 용이하다 라며 SL 벤피카는 네베스를 놓아주고 싶지 않다. 네베스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우선순위에 있었지만 벤피카는 현재 네베스의 이적료로 1억 유로, 하나 약 1,492억 원을 요구 중이다.
이에 PSG는 다시 키미히 영입을 준비한다 라고 전했다. 매체는 키미히는 엔리케 감독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기술, 리더십도 평가 요소지만 무엇보다 여러 포지션에서 활약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이 그를 높이 평가하게 만들었다 라고 설명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과 PSG는 2023에서 2024 시즌 후반기 오른쪽 풀백으로 뛰었던 키미히를 미드필더 자원으로 분류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키미히가 뮌헨을 떠나 PSG로 향한다면 김민재의 수비 파트너에서 이강인의 중원 동료로 변신하게 된다. RMC 스포츠는 주앙 팔리냐의 영입이 키미히의 이적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클럽이 키미히를 주시하고 있으며 맨체스터 시티 역시 마찬가지 라며 팔리냐 영입으로 중원 보강에 나선 뮌헨이 키미히를 놓아주더라도 PSG 입장에서 마냥 쉬운 영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4. 이럴 거면 왜 뽑았어? 유로 2024 벤치 워머 11. 프랑스가 최다. 독일 이적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크트는 5일 한국 시간 유로 2024 벤치워머로 구성된 베스트 11을 선정해 소개했다. 이 매체는 유로 2024에서 경기 출전 시간이 20분 이하인 선수들로 베스트 11을 구성했다. 벤치 워머 11에는 프랑스 대표팀 선수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강인의 PSG 동료인 프랑스 대표팀 미드필더 에메리는 유로 2024에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며 벤치 워머 11에 포함됐다. 유로 2024에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잉글랜드 대표팀 공격수 와킨스는 이번 대회 초반 케인과 함께 활약할 수 있다. 케인과 함께 활약하고 싶다. 케인은 10번 역할을 할 수 있고 많은 패스를 한다. 나는 케인이 토트넘에 있을 때 볼을 잡은 후 손흥민에게 전달하는 것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와킨스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37경기에 출전해 19골 13어시스트의 맹활약을 펼치며 프리미어리그 도움왕에 올랐고 득점 순위에선 4위에 오르는 맹활약을 펼쳤다. 바이에른 뮌헨을 떠날 것으로 점쳐지는 센터백 데 리흐트는 유로 2024에서 네덜란드가 8강에 오르는 동안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다. 네덜란드는 데 리흐트 대신 판 다이크와 데 브리가 주축 센터백으로 활약하고 있다. 독일 매체 아우스부르거 알게마인에는 4일 데 리흐트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네덜란드가 루마니아와의 유로 2024 16강전에서 승리한 후 데 리흐트는 아무 말도 없이 믹스트존에서 기자들 옆을 지나갔다. 데 리흐트는 자신이 어떤 질문을 받을지 알고 있었다며 데 리흐트는 유로 2024에서 단 1분도 경기장에 나오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의 소속팀 홈 경기장인 뮌헨 아레나에서도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며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